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일단은 레벨 2짜리 하나는 끝냈고요. 지금 아직 그 조합 파트에 있는 레벨 2를 못 끝냈어요. 오늘 하면 대충 다 끝나긴 할 건데 일단 7번 한번 볼게요. 요 친구 이제 이항 계수 활용이었죠, 파트가. 그래서 지금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겁먹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하다만 시그마가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성질 쓸만한 포인트도 하나도 없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n자리에 1부터 11까지 집어넣어. 얘는 n자리에 1부터 6까지 집어넣어. 얘는 n자리에 1부터 7까지 집어넣어.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분모에 있는 친구 어떻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쓰자. 분모 먼저 쓸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11까지 있는 10c n마 1 요 친구 있죠. 이게 어떻게 나와요? 하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0C0. 10c 0, 그치? 10c 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얼마예요? 10c 1, 그 다음에 10c 2 이렇게 해서 계속 가요. 어디까지 가요? 11을 집어넣으면 얼마로 나와요? 10c, 그치? 10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하고 분자 왼쪽에 있는 것도 하나 써봅시다. n이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있고 11c 2n-1 이렇게 썼어요. 그럼 n자리에 얼마부터 집어넣어요? 1부터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n자리에? 1. 그러니까 11c 1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2n-1이니까 2씩 늘어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건 11c 얼마? 3. 그 다음 건 11c 5.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6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n자리에다가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너가 하는 건 11c 1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분자에 있는 맨 왼쪽 거 한번 또 써봅시다. n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지? 7까지 가네요. 7까지 가고 12c 시작해서 2n-2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얘는. 오케이? 그럼 n에다 1부터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2c 0. 그 다음 얼마? 12c 2. 그 다음 얼마? 12c 4 이렇게 갔죠? 맞아요? 계속 가다가 혹시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7 집어넣으면 12c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너는 12c 12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너네들을 정리를 다시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0부터 해갖고 10까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이 친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2의 10제곱. 그렇지, 2의 10제곱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너는 2의 10제곱이야 표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어때요? 1부터 해서 11까지 가요. 근데 얘는 홀수 항만 가고 있죠. 짝수항과 홀수항을 딱 분리시키면 결국에 2의 11제곱에서 하나 줄여줬어야 됐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계산이 얼마가 돼요? 2의 10제곱. 2의 10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 어때요? 똑같이 이번에 짝수항만 가고 있죠? 그럼 원래 2의 12제곱인데 거기서 절반만 하시면 되니까 똑같이 얘도 2의 11제곱이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 알고 있는 상태로 식을 써볼게. 분모는 얼마가 돼요? 2의 10제곱 이렇게 돼요. 분자 첫 번째 거 얼마 돼요? 2의 10제곱 더하기 분자 오른쪽 거 얼마 돼요? 2의 11제곱 이렇게 되겠지? 너 어떻게 계산할래? 2의 10제곱. 이렇게 하트 곱해갖고 이렇게 쪼개시면 되겠죠? 자, 왼쪽 친구는 2의 10제곱분의 2의 10제곱이니까 1이죠. 오른쪽 친구는 2의 10제곱분의 2의 11제곱이니까 2가 나오겠지? 맞아요? 결론 얼마? 3. 정답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근데 요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연필 n개를 가져다가 n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개의 연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을 쭉 하면 너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위에 첫 번째 한 문장이 있죠. 이 한 문장에 대해서 fn을 표현할 수 있을까? 부터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연필이 몇 개인지 모르겠고요. 학생은 정해져 있는 상태겠죠? 맞아요? 적어도 하나씩 받기로 했고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표현을 일단 해볼 수는 있겠죠. 하다 보면 그게 fn이다 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4, 5, 6, 7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보이겠네? 그래서 너랑 같은 MC, 3이 누군지 좀 표현하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
야, 같은 종류 연필 n개고 학생이 4명이야. 맞아요? 종류가 같으면 어떻게 주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 경우의 수를 세려면 어떻게 세야 돼요? 조합으로 세야 돼? 순열로 세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합으로 세야 되겠지. 연필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한 학생에게 여러 개 줘도 되니까 중복조합으로 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종류랑 횟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첫 번째로 종류가 있고요. 다시 횟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류는 뭐예요? 학생이 종류가 있겠죠. 학생 몇 종류 있니? 학생은 4종류 있네요. 그래서 종류 4야. 횟수는 몇 번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n번이었을 거야. 근데 잠깐만, 적어도 한 개를 받아야 된다며. 그럼 우리 적어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하나씩 먼저 주고 시작하기로 했지. 그럼 원래 n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4개를 다 나눠줬으니까 4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횟수가 얼마가 돼요? n-4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어떻게 쓰면 돼요? 4개의 종류 중에서 뽑을 거야 n-4의 횟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함? 자, 그러면 너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우리 H 계산 어떻게 해요? 양쪽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줄이면 되죠. 2개 더하면 얼마야? n. 하나 줄이면 n-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왼쪽이 n-1이 됐고요. c로 바뀌고 그게 n-4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개를 뽑는지도 몰라요. 그거 좀 그렇잖아. 얘를 좀 편하게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럼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n-1c까지는 똑같아. 뒤에 얼마 들어가야 돼? 3 들어가야 되죠. 요거 만약에 본인이 빨리빨리 안 되시면 연습하셔야 돼요. 요 숫자랑 이 숫자를 합치면 가운데 거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친구 얼마다? nc 3과 똑같다. n-1c 3과 똑같다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그게 내가 찾은 경우의 수니까 그 경우의 수를 뭐라 부른다? fn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놓쳐버렸어요? 이런. 일단 갔다 올게요. 그러면 4부터 해서 7까지 일단 집어넣어볼까? 여기다가 넣어볼게. 4 집어넣으면 얼마야? 3c 3. 그 다음 4c 3. 그 다음 5c 3. 그 다음 6c 3이죠? 맞아요? 자, 그럼 요 친구는 뭐랑 똑같냐? MC3이랑 똑같대요. 나는 이런 걸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생짜로 때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똑같이 뭐라 그러더라?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릴 법합니다. 파스칼 삼각형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EC0과 EC1을 합치면 그 밑에 있는 거 누구야? 그렇지. 31로 떨어지기로 했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얘네 둘을 더할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같아야 돼? 앞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 얘네들 한 칸만 차이 나면 뒤에 거 따라서 떨어지는 거였죠? 그럼 그거를 활용을 좀 해보고 싶은데 문제가 좀 있네요. 얘가 3C3이야. 그러니까 얘랑 4C3을 더할 수는 없단 말이야, 지금. 저런 방법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3C3이라는 건 결국에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한 개죠. 1이죠. 그래서 얘를 3C3으로 두나 얘를 4C4로 두나 똑같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녀석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순서가 반대입니다. 너가 3이고 너가 4죠. 둘을 더하면 다음 라인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5C 이렇게 되고 큰 거 따라가니까 4 이렇게 따라가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5C4랑 5C3을 더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C4. 다시 너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7C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좌변을 다 정리했더니 7C4가 되고요. 그게 MC3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7C4라는 친구는 7C3이랑도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너가 MC3이 될 거고 따라서 M이 얼마겠다? M은 7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내 생각에는 솔직히 처음 보면 조금 어려워할 만은 할 것 같아. 어느 느낌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어쩌라는 건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경우를 잡아놓고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뇌정지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파스칼 삼각형 열심히 하셨으면 여기서 말한 1 같은 숫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시고 지금 놓칠 만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틀릴 만한 포인트들이 n개가 있어. 종류가 4명이야. 그래서 여기서 횟수랑 종류를 잡을 때 횟수 4개 줄여줘야 됩니다. 일단 당연히 뭐 알고 있을 거고요. 경우 이렇게 쓰는 거 문제 없죠. 근데 얘를 가져다가 C로 바꾸는 과정들 중에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긴 할 것 같거든요. 둘이 더하면 n입니다. 그치? 하나 줄여서 n-1이야. 이해함?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n-4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 친구도 보기가 싫어서 너를 뒤에 쪽이라도 숫자로 바꾸겠다고 3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조금 힘들어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74랑 73이랑 왜 똑같아요? 하면 4랑 3이 더했을 때 7이 나. 똑같은 얘기야. 너랑 널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무슨 말인지 알지? n-4랑 3이랑 더하면 n-1이 나오도록 표현하시면 된다. 그래서 표현하고 계산하시면 아 뭐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레벨 1 한번 봅시다. 아이씨 이게 뭐야? 그냥 계산하면 되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더하면 n 플러스 3인데 하나 줄일 거니까 n 플러스 2 c n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양쪽 다 모르는 건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너는 n 플러스 2c 그 다음에 2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n에 대한 표현을 하나 해놨고요. 너라는 결론이 얼마다? 45다 이런 거잖아. 맞아요? 당연히 c로 바꾸는 계산 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 거 계산 한 번만 합시다. 분모에 얼마 깔아야 돼요? 분모에 1, 2 이렇게 깔아야 되죠. 분자에 얼마 깔아야 돼요?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깔면 되겠죠. 그 친구가 얼마야? 45야. 그러면 계산 한번 합시다. n 플러스 2 그 다음 n 플러스 1 그 친구는 분모에 있던 2를 넘기면 우변은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되겠죠. 여기까지 쓰고 고민을 좀 합시다. 지금 숫자는 하나 차이 날 거고요. 90은 9 곱하기 10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큰 친구가 10이겠죠. 이 친구가 10이려면 n이라는 친구는 8이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n은 얼마다? 8이다 라는 결론이 일단 나올 거고요. NH3이니까 결국에 8H3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합시다. 더하면 11 하나 줄이니까 10C3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C3 계산하면 어때요? 1, 2, 3에다가 10, 9, 8 이렇게 걸면 되죠. 120이라고? 120이 나온다고 하네요. 쉽지? 솔직히 확률이 훨씬 쉽죠. 아마큼 나쁜 눈빛들이. 자, 빨간색 카드 3장이랑 노란색 카드 4장이 있고요. 학생에게 남김없이 줄 건데 A가 받은 카드의 개수가 1개면 좋겠다 이렇게 했대요. 문제 어떻게 풀래? 이거 문제 읽고 무슨 생각 들어요? 그치. 경우부터 나눠야 되겠지. A가 뭐밖에 못 받아?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럼 A가 빨강을 받을 수도 있고 A가 노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 A가 뭐라면? A가 빨강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A가 빨강이면 빨간색 카드 원래 몇 장 있었어요? 3장. 근데 그 중에 한 장을 소모해버렸죠.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들은 빨간색이 몇 개 남아요? 빨간색 2개, 노란색 몇 개? 4개 이렇게 남아있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A는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학생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오케이? 카드 못 받을 수도 있고 같은 새끼를 구분을 안 해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빨간색과 학생 3명을 따로 먼저 보시고 노란색과 학생 3명을 따로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 경우 그냥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봐봐. 지금처럼 빨간색, 노란색 섞이면 종류랑 횟수가 굉장히 헷갈려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학생은 전부 다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같은 것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카드가 횟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2개를 나눠주는 경우를 세보자. 빨간색 몇 개? 2개를 나눠주는 경우
남은 학생은 B, C, D잖아. 그치? 3명이 있어요. 3명이라는 사람의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빨간색 카드 2장을 어떻게 나눠줄래? 이 정도 경우겠죠. 저거 4까지 더해서 6H 이거는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여기 이제 고민을 잘 해봐야 돼. 빨간색을 가져다가 H로 표현하던 이유는 뭐예요? 중복돼도 되니까. 중복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순서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야. 순서 구분이 왜 안 됐어? 색깔이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얘까지 만약에 합쳐서 한 번에 3H6 이렇게 해버리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같은 거로 보고 가는 거잖아. 그럼 그 속에서는 예를 들어 빨간색 2개 주고 노란색 2개 주는 경우랑 노란색 2개 주고 빨간색 2개 주는 경우를 같은 걸로 본다는 거거든요. 걔는 구분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색깔끼리는 따로따로 보시자. 자, 그냥 노란색 4개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색 4개도 가서 3명이 남았고요. 노란색 4개를 나눠줄 거야 라고 하면 3H4가 되겠죠. 그럼 그 각각의 경우를 뭐 하시면 되겠어요? 곱하시면 결국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동시에 고려한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귀찮으니까 암산 좀 할게. 잘 봐. 이 친구 얼마냐면 2개 합치면 5잖아. 하나 줄이면 4죠. 그래서 얘가 4C2랑 똑같아요. 그렇지? 4C2는 1, 2에 4, 3이잖아. 약분하면 6 나오겠죠, 이 친구? 맞아요? 다시 이 친구 합치면 7입니다. 하나 줄이면 6C4예요. 6C4는 6C2랑 똑같죠? 그럼 1, 2에다가 6, 5지? 약분하면 15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5잖아. 그럼 곱하면 얼마 나와요? 90 이렇게 나올 거예요. 휴. 2번째 케이스 가자. A가 뭐다? 노란색이다. 자, 그러면 빨간색 몇 개? 빨간색 원래 3개 있었는데 안 사용했어요. 빨간색 3개 남았을 듯. 노란색 몇 개 남았어? 4개 있었는데 3개 남았을 듯.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경우 한번 셉시다. 빨간색 3장은요 3명에게 3개를 나눠주는 3H3. 노란색도 똑같이 3H3이겠죠? 그래서 너네를 곱하면 될 거고요. 이것도 암산할게요. 이 친구 더하고 줄이니까 5C3이야. 5C3은 5C2랑 똑같아요. 5C2는 10입니다. 너 10이면 너도 10이겠지? 결론은 100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거 100이구나. 표현을 하시고요. 걔네들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될 듯.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어 끝나겠네요. 3번 한번 볼게요. 숫자가 1부터 5까지 있고요. 걔네들 각각 2개씩 총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주머니 1, 2, 3, 4, 5. 두 번째 주머니도 1, 2, 3, 4, 5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4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5의 약수가 적힌 공의 개수가 2가 되도록 말이 좀 귀찮네. 4개를 꺼낼 거고요. 5의 약수의 개수가 2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5의 약수는 뭐밖에 없어? 1, 2, 3, 4, 5 중에 5의 약수는 뭐밖에 없어? 1, 5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1과 5 중에 누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과 5의 종류를 합쳤을 때 2개가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나는 몇 개 꺼낼 거야? 4개 꺼낼 거야. 4개 중에 2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1, 5 중에 나와야 돼. 나머지 2개는 다른 데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2개는 꺼냈을 때 1하고 5 중에서 꺼내야 되고, 그렇지? 다시 두 번째 2개는 어떻게 꺼내면 돼? 남은 2, 3, 4에서 꺼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1, 5를 꺼내는 경우가 몇 개 있을까? 이거는 그냥 너가 손으로 세도 돼. 1, 1, 1, 5, 5, 1, 5, 5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요? 원래 기본은 4개야. 근데 이제 잠깐. 볼펜으로 안 쓰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4개가 맞아. 1, 5, 1, 1, 1, 5, 5, 1, 5, 5 해서 4개가 맞아.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요. 결국에 꺼내서 그냥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5일과 1호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얘 순서상의 개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개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5랑 1, 1은 걔네는 한 가지 경우가 되잖아. 그냥 너가 1, 1이랑 1, 2를 구분하지 않았지.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1, 5를 뽑은 거나 5, 2를 뽑은 거나 결국에 뽑힌 공은 1이랑 5거든요. 그래서 경우가 3개인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어지럽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이라는 공 몇 개 있어요? 2개. 5는 몇 개 있어? 2개. 그럼 생각을 해봐. 나는 2개를 뽑을 건데 종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1과 5라는 종류 2개가 있어요. 그 다음 몇 번 뽑는다고요? 횟수가? 2번이라고. 맞아? 그래서 얘를 그냥 EH2라고 계산을 하셔도 돼요. 오케이. EH2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더하고 하나 줄이면 3C2죠. 3C2는 3C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경우가 3개야. 순서상으로 따지면 1, 1, 그 다음에 1이랑 5가 나온 거, 그 다음에 5, 5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여기 경우는 3가지 나올 거고요. 끊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2, 3, 4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2, 3,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아요. 종류가 이제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 근데 내가 몇 번 뽑을 거야? 2번 뽑을 거야.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계산을 할 거면 3H2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거 얼마니? 4C2. 결론적으로 얼마냐 4C2는? 6이죠?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동시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두 녀석을 곱해서 18가지 경우가 생길 듯 정답 3번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레벨 1이잖아. 합통을 처음 한다고 치면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중복 조합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는 풀만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거 어려워지려면 이러면 어려워. 지금 예를 들어 1, 2, 3, 4, 5라는 공이 있는데 1은 2개가 있지만 5는 1개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공이. 그럼 여기서 경우를 쓸 때 내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지러워지는 건데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이 친구들 각각의 경우들 쪼개갖고 문제 풀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서 4번 풀게요. 자, x, y, z에 10제곱짜리가 있고요. x, y, z를 인수로 가지면 좋겠어. x, y, z를 뭘로? 인수로 갖는 서로 다른 항이겠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x, y, z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예를 들어 봅시다. x 4개, y 2개, z 4개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 친구는 x, y, z를 인수로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러니까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저 친구로 나눴을 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말을 갖고 어떻게 느껴지시는 게 맞냐면 일단 x, y, z를 최소 몇 개씩? 최소 하나는 다 들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얘가 x 10개 이래버리면 x, y, z가 인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y, z를 하나씩은 일단 갖고 그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자 뭐 이런 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끝났죠. 내가 저기 있는 각각의 대상에서 뽑을 수 있는 종류는 몇 개예요? x, y, z 3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뽑는 횟수가 몇 번이 돼요? 원래는 x, y, z 10개 중에서 3개 중에서 10번의 경우를 갖고 10번을 뽑을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최소 하나씩은 다 들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10번 중에 하나씩은 다 뽑았다고 치고 남은 몇 번? 7번에서 시작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횟수가 7이 될 거고요. 너를 갖고 계산하면 3H 7. 그럼 이 친구 얼마야? 9C 7. 결론은 9C 2. 그래서 너는 얼마다? 36이다 표현하시면 되겠죠. 9, 8, 4, 9, 36 맞죠? 어떻습니까? 좋아? 그런 것 같았어. 넘어서 5, 6, 7, 8 보고 끝낼게요. 자, 5번 봅시다. 이런 거 그냥 좀 귀찮은 것 같아. 저기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 되면 좋겠대. x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거에선 세제곱이 나올 수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그냥 마이너스 x 세제곱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이거는 해보면 안 해봐도 알죠? 그럼 두 번째 친구 고민 좀 해볼까? 얘는 4제곱이 있기 때문에 세제곱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세제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4번의 선택권 중에 뽑은 거야. 몇 번? 3번 뽑은 거야. A라는 친구를 한 번밖에 안 뽑고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3번이나 뽑은 거야. 이렇게 쓰셔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여기 있는 이 친구 한번 또 써볼게. 그럼 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5번 있었는데 5번 중에 몇 번 뽑은 거야?
3번 뽑은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친구를 몇 번 뽑고 2번밖에 안 뽑고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몇 번? 3번 뽑은 거야.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너의 개수만 좀 쓰자. 개수만. 4C 3은 어차피 4죠. 그래서 너는 4야. 너는 A야. 여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개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두 번째 요 친구도 개수만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OC3은 OC2랑 똑같죠? 그치. OC는 10이야. 이건 외워도 좋을 듯?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10A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뭐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X 세제곱의 개수들을 찾아봤죠.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너네들의 개수를 전부 다 합치면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겠지? 결론 마이너스 10A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을 합치면 그 결론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A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될 거고 모든 실수의 값의 곱이래요. 넘겨서 볼게. 0이라는 친구는 10A 제곱 플러스 4A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곱을 보려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근계수 쓰면 되겠지? 근계수 쓰시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3 결론은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맞아요? 괜찮나? 네. 자, 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E를 가져다가 순서 쌍둥 구해라. 아하,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0이 되어도 문제는 없어 이 얘기죠. 그럼 원래 여기서 가족건만 읽으면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표기를 했었거든요. 가족건을 읽고 원래는 A, B, C, D, E라는 5개의 바구니가 있다고 치고요. 그렇지? 그 다음 얘가 5라는 건 1이라는 숫자 카드가 5개 있다고 치기로 했죠. 그래서 바구니에다 숫자 카드 넣으면 그대로 숫자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런 상태인데 나조건이 추가됐어요. 앞으로 항상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이렇게만 줄 리가 없어. 너무 쉬워. 이렇게 좀 아쉽고요. 최소 이 정도 아니면 좀 이상한 조건 더 붙여서 나올 거거든요. A는 이 B다 라고 쓰시면 얘는 지금 A랑 B의 관계를 먼저 알려준 거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가족건을 곧대로 보는 게 아니라 A 대신에 이 B라고 바꿔버립시다. 오케이? 그럼 가족건이 결국에 3B 플러스 C 더하기 D 더하기 E 그게 5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대상이 당연히 누구예요? B, C, D, E 중에서 당연히 B가 조금 특이해 보여요. 그러니까 B는 숫자가 굉장히 앞에 3이 붙었기 때문에 예민해졌어. 조금씩 넣어도 막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우가 나눠질 겁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B가 0이면 결국에는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얼마예요? 5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B가 0이면 A도 0인 거 확정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저렇게 하면 C, D, E의 합이 5가 나와야 돼. 그럼 그때부터 똑같이 가는 거야. 바구니 몇 개 있는 거야? C, D, E 3개 있는 거야. 그 중에 경우 몇 개요? 5개의 횟수를 갖고 배팅을 해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류가 3개고 그 중에서 몇 개? 5개니까 3H5 계산하시면 되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 합치면 8, 하나 줄이면 7이니까 7C5가 돼서 7C2가 결론일 거고요. 7C2는 7, 6에 1, 2 하면은 약분하면 21 이렇게 나오겠지? 야호.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B가 얼마? 1이라고 쳐볼까? 근데 몇 가지세요? B가 안 될 때까지 가는 거지. 봐봐. B가 1이면 A는 얼마예요? 일단 2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식은 얼마가 되냐?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얼마가 될까? B가 1이면 여기가 3이잖아. 맞아? 넘겨버리면 C, D, E의 합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일단 2야 이렇게 두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3H2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너는 합치면 5 줄이니까 4C 2가 되고 얘는 얼마냐? 6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또 궁금하니까 하나 더 늘려볼까 잠깐?
B가 만약에 2였다고 쳐봐.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거기서 말이 안 되잖아. 얘가 2야. 너는 6이 나와. 에? 이런 건 없는 거구나. 그래서 21 더하기 6 하시면 얼마 나와요? 정답 4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남은 거 빠르게 7번, 8번 하고 뭐 시간이 구애 안 받고 8번까지 하고 바로 쉰 다음에 레벨 2 들어갔다 옵시다. 자, n이 1부터 7까지 돼 있고 시그마로 돼 있네요.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지. 근데 이거 그냥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잘 모르겠으면 얘 혼자만 먼저 써볼까요? 7C0 그 다음 7C1 그 다음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7C6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거 써볼까? 8C0 그 다음 8C1 그 다음 쭉쭉쭉쭉 가다 얼마? 8C6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이제 풀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파스칼 삼각형을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좀 귀찮아질 것 같고 원래 풀이가 뭐 이럴 수도 있어. 둘을 합치면 얼마일까? 아닌데 이거 둘을 합치면 얼마야? 8C1이지. 이제 8C에 관련된 걸 다 바꿔버리고 다시 정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0부터 만약에 7까지 더 해버리면 2의 7제곱이죠. 맞아? 근데 이 6까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는 2의 7제곱에서 빼기 7C7을 한 거랑 똑같겠죠. 맞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친구는 2의 몇 제곱에서? 8제곱에서 빼기 8C7과 빼기 8C8을 한 거랑 똑같겠죠? 맞아요? 계산할게요. 2의 7제곱 얼마야? 128. 거기서 77 얼마예요? 1. 그러니까 128에서 1 빼면 127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거 봅시다. 2의 8제곱 얼마야? 256. 거기서 너가 8이고 너가 1이죠. 9를 빼면 되겠지. 256 빼기 9는? 잘하네. 247 이렇게 나오겠죠? 두 녀석 합치면 얼마예요? 374. 아, 정답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넘어갈게요. 자, n이란 친구는 이런 거야. 자연수 n은 모든 소인수의 합. 아, 또 이럴까봐 겁나네. 자, 일단은 이 친구 계산 좀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여? 짝수만 있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았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너가 짝수만 있거든요. 그렇지? 누가 더 있어야지 완벽히 만들어져요? 9C 0이 원래 있었어야 되지. 맞아? 얘를 내 맘대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9C 0부터 그냥 9C 2 그 다음에 쭉 가서 9C 8이 있었다고 치고 이렇게 한 세트가 있었다 치고 거기서 사실 없었다? 뭐가 없었어? 9C 0이 사실 없었다? 그리고 원래는 누가 있었던 거야? 플러스 9C 1이 사실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여기는 0부터 8까지는 2의 몇 제곱이야? 원래 9제곱인데 짝수만 했으니까 8제곱이 됐겠죠? 거기서 빼면 되겠다. 9C 0 1이고 9C 1은 9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니? 256에다가 빼기 1 더하기 9 이렇게 표현될 거고 계산하시면 264가 돼요. 264면 소인수 분해를 해볼까? 264 얼마로? 2로. 그럼 13, 2, 다시 2, 6,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64라는 친구는 얼마다? 2가 몇 개 있고 3개 있고 3 하나, 11 하나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썼어요. 아, 내가 이거 중1 수업하면서 깨달았는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소인수를 합치라는 건 2, 3, 11을 합치라는 건 알지? 그럼 됐어요. 합치면 얼마예요? 16 정답 1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레벨 2 1번 이거 재밌어요. 일단 집합 X에 대해서 다른 걸 만족을 시킬 건데 가조건, 나조건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근데 일단 특이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합이 5다라고 하면은 1이라는 숫자 카드를 두고만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x라는 친구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맞지? 5, 6에서 다시 넘어가죠. x로 1, 2, 3, 4, 5, 6 이렇게. 맞아요? 요게 근데 굉장히 이제 무슨 느낌이 좀 있냐면 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놔버리면 진짜 틀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생각을 잘해야 돼. 가서 함수값들 3개를 합쳤더니 그게 5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함수값 3개를 합쳐서 5가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조건을 같이 보시면 나조건은 지금 약간 증가함수 같은 느낌을 갖고 있죠. 실제로 증가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일단 이 생각을 해봐야 돼. F3은 두 녀석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F3이 결정되면 가조건을 생각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요. 나조건을 생각하기도 좀 편할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봤어. 첫 번째로 F3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가 얼마일 수도 있겠다? 얘가 1일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가조건에서 무슨 식이 나오겠어? F1과 그 다음에 F2를 합쳐. 그럼 얼마야? 4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F1과 2를 합쳐서 4가 나오는 경우를 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잖아. 좀 싫어? 괜찮죠? 싫어요? 저기 왜 1로 설정해요? 아니 그냥 봐봐. F3이 뭐가 나올지 몰라? 궁금하니까 1부터 간 거야. 6부터 하셔도 돼요. 그 3이 기준이에요? 왜냐면 둘 다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1이라고 치고 시작을 해본 거야. 야 그러면 F1이랑 2를 합쳐서 4가 나와야 돼. 합쳐서 4가 나오는 경우 뭐뭐 있어요? 2, 2도 있죠. 1, 3 1, 3 앞에 쓸게. 1, 3 있겠지. 뭐도 있어? 3, 1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조건에 가능한 경우가 몇 개가 돼요? 여기 경우가 3가지가 돼요. 이것까지는 오케이. 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다? 3개다. 이 친구는 함수기 때문에 둘 다 2를 갖는 건 상관없죠. 그렇지? 근데 문제는 나조건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나조건도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럼 나조건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가 1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남은 친구는 어차피 다 1보다만 크면 되는 거잖아. 같은 것까지도 괜찮고. 그렇지? 요런 증가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건 조합으로 뽑죠. 맞아요? 같다가 끼면 중복 조합이고 없으면 그냥 조합인 거지. 그래서 너는 F4랑 5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능한 치역이 몇 개? 6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요? 2개만 뽑으면 돼요. 심지어 중복을 해서 뽑아도 상관은 없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어떻게 세면 되겠다? 6개의 치역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을 중복해서 뽑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이 친구 계산은 제가 해놓을게요. 21 이렇게 쓸게. 공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경우는 3가지랑 21가지 경우를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래서 너에 대한 결론이 얼마야? 63 이렇게 일단 하나 나오겠죠?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로 F3이 1이라고 쳤더니 가조건에서 가능한 경우가 3가지, 나조건에서 가능한 경우가 21가지가 나왔죠? 2개 곱해서 63가지가 첫 번째 경우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친구 어떻게 하시면 돼요? F3이 얼마라고 칠 수도 있어? 2라고도 한번 쳐볼 수 있겠죠. 좀 귀찮지만 한번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조건 어때요? F1과 F2를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죠. 합해서 3 나오려면 1, 2나 2, 1밖에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친구 가능한 경우가 몇 개? 얘 가능한 경우 2개야 라는 결론이 일단 나와요. 그 다음에 나조건도 같이 볼게요. 나조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F3이 2로 들어가 있잖아. 너가 2로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그럼 남은 이 두 친구들, 남은 몇 개냐? 이 두 친구들은 왜 얘는 6까지 썼지? EHO. 그럼 남은 두 친구들은 뭐가 돼야 되지?
잠깐만. 아, 얘가 1로 갔잖아. 그럼 4, 5라는 친구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2개 그냥 뽑으면 되죠? 맞아요? 아, 5개구나. 5개 중에 뽑으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거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OH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계산은 제가 다 했으니까 일단 15라고 바로 씁시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두 가지랑 너를 같이 가는 거니까 첫 번째 또 이 결론이 몇 개? 30가지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까지만 한번 갔다 올게. F3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F1 더하기 F2가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럼 이런 경우는 1밖에 없겠지? 그래서 너는 한 가지인 게 이제 확정입니다. 너 한 가지. 그럼 나 조건 해석하면 어떻게 돼야 돼? 나 조건은 4H2 이렇게 가면 되겠죠? 4H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0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케이스의 최종 결론 몇 개예요? 10개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지금 내가 경우를 나눴는데 내가 이거 풀다가 한번 틀렸거든. 정확히 틀린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왔었거든. 근데 왜 안 나왔냐면 여기서 뇌를 빼서 그래요. 첫 번째 경우 그렇구나, 두 번째 그렇구나, 세 번째 그랬구나 이랬지. 왜 4는 안 넘어가 일단? 요거보다 더 작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케이스 나눈 것까지 오케이. 그리고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전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를 전부 합쳐요. 합치면 얼마냐? 이거 93이잖아. 여기 너까지 하면 103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전부 합치면 10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10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얘를 그려놓고 이제 깨달은 건데 지금 1, 2, 3, 4, 5, 6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에서 결국에 조건이 달려있는 친구는 1, 2, 3, 4, 5까지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개가 생겨요? 6개가 생기는데 그거를 빼먹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주관식으로 내면 6 빼는 친구들이 종종 나올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6을 결정하는 경우 몇 개니까? 6개니까 10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6을 곱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하고 문제 끝나겠네요.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줄 건데 적어도 하나는 받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흰 공 7개를 3명에게 나눠준다 이러면 3H7 이러고 끝나면 되죠. 적어도가 붙으면 3H4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문제였는데 이번엔 흰 공과 검은 공으로 바뀌었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적어도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흰 공 3개를 알아서 뿌리면 되죠. 그 다음 검은 공 4개를 알아서 뿌리면 되지. 그러니까 흰 공 3개 뿌리는 경우가 3H3이야. 이 친구는 3H4야. 그거 2개 그냥 곱하면 답이 나올 거거든 원래는. 근데 얘는 거기다가 적어도 조건까지 붙였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중복 조합에 대한 적어도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나니? 중복조합에서 적어도는 일단 하나씩 깔아주고 시작하자 이렇게 했잖아. 뭐라고? 일단 하나씩 깔아주고 시작하자 이랬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 공의 종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흰 공을 깔아주면 되겠니? 안 돼. 검은 공을 깔아주면 되겠니? 안 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한 녀석은 흰 공만 다 받고 남은 녀석이 검은 공 2개 나눠 가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좀 문제를 풀 때 계속 고민이 되는 거냐면 뭐야? 원래였으면 공의 종류가 몇 개예요? 1개야? 그럼 얘를 그냥 쭉 깔면 상관이 없었어. 근데 지금 공이 종류가 2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흰색 몇 개, 3개, 검은색 몇 개, 2개, 검은색 몇 개, 2개 이렇게 ABC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들도 결국에 공을 안 받는 친구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먼저 깔아준다는 개념 자체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 둘 중에 한 녀석을 먼저 기준으로 좀 잡고 가야 되는데 3명이 있는데 흰 공이 3개니까 흰 공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우 이렇게 나눠볼게. 첫 번째로요. 흰 공을 누구에게? 한 명에게 그냥 줬다고 치자. 3명 중에 한 명에게만 흰 공을 그냥 다 줬다고 쳐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우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흰 공을 받을 사람을 정해야 되죠.
흰 공 받을 놈을 정하자. 몇 명 있어요 우리? 3명 있어요. 그럼 3명 중에 1명이니까 뭐 3C1로 쓰시든 3으로 쓰시든 상관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흰 공을 받을 사람을 정했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어. 그럼 그 2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1명이라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검은 공을 2명에게 일단 깔아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면 뭐 하면 되냐면 남은 2명에게 검은 공 몇 개 깔고 하나씩 깔고 그 다음에 경우를 세기 시작해야 되겠죠. 맞아요? 흰 공을 다 받은 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남은 2명에게 검은 공 일단 하나씩 깔고 그 다음에 경우를 세면 돼. 근데 그 다음 경우 셀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검은 공 다 깔았어 이제. 그럼 생각해봐. 원래 내가 공이 몇 개 있는데 검은 공 4개 있는데 2개를 썼어요.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 2개는 첫 번째 흰 공을 받은 놈한테 줘도 상관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에 대해서 종류랑 횟수를 따질 때 너네가 이제 횟수를 못 따지진 않을 것 같아. 횟수가 2가 되는 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종류를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3명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3명에게. 그래서 너에 대한 경우의 수가 3H 2가 될 거고 이 친구는 이제 4C2가 되죠. 4C는 6이죠. 근데 저거 왜 2번이에요? 공이 4개가 있어요. 근데 흰 공을 안 받은 친구 2명은 공이 아직 아무것도 없지. 맞아요? 적어도 우리 공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지. 불쌍하니까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하자. 남은 2명에게 몇 개씩 주자고? 일단 하나씩 깔고 시작하자. 그럼 공 4개 중에 하나씩 깔면 몇 개 사라져요? 2개 사라지겠지? 2개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중복 조합을 할 때 계속 적어도가 있으면 깔고 시작했는데 공 종류가 2개니까 어지러운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 종류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2개 깔고 횟수인 거 오케이 하시면 종류가 3개인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져다가 흰 공 받은 놈은 검은 공 안 받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2가 들어가기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어지러워요? 그럼 흰공 1명, 흰공 2명, 흰공 3명까지 가요? 아 그렇죠. 종류가 왜 세 가지예요? 잘 생각해봐. 이거 칠판으로 잠깐 볼게요. 근데 요건 좀 헷갈릴만 해서 ABC가 있어. 이거 사람이야. 흰 공 몇 개? 3개. 검은 공 몇 개? 4개가 일단 깔려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케이스를 흰 공 1명에게 주자라고 했고 흰 공 받을 놈을 선정을 했죠. 그럼 흰 공 받을 놈 선정됐으니까 너가 흰 공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흰 공이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겼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시작해보는 거야. 우리는 적어도 공을 몇 개씩 갖고 있자고? 하나씩 갖고 있자고. 최소 하나 갖고 있자고. 그럼 얘는 최소 하나 이상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죠? 누가 문제야? 누가 불쌍해 미치겠어요? 얘네가 불쌍해. 그러니까 검정색 공이라도 하나씩 깔아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일단 최소 너가 검정색 몇 개? 1개가 들어오고 너도 일단 검정색 몇 개? 1개가 들어왔다 치자. 여기까지 까는 거야. 다시 어떻게? 여기까지 딱 끝내면 그게 지금 저기 있는 첫 번째 스텝을 한 거예요. 이거 순서를 써줄게. 요게 첫 번째 행동을 한 거야. 그럼 남은 2명에게 하나씩 깔고가 2번째인데 너가 첫 번째 했어요. 남은 2명에게 하나씩 까는 것까지가 파란색이 끝난 거야. 이게 2번째가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와서 보니까 흰 공 3개 다 썼죠. 검은 공 몇 개 남았어요? 검은 공 2개 남았지. 그럼 이 검은 공 2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작할 수 있겠죠. 이 검은 공 2개를 A, B, C 중에 어디다 집어넣지 이렇게 고민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공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사람 몇 명이야? 3명이야. 그러니까 이 검은 공 2개를 결정짓는 경우가 종류가 몇 개? 3개. 사람 3명이니까. 검은 공 개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횟수는 2번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서 그 흰공이 1명한테 가면 그 흰공은 2개 남잖아요. 흰 공을 1명에게 몰아줬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지금 경우 자체가. 왜 몰라줘요? 근데? 왜 몰아주냐고?
그 경우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적어도 한 개 아니에요? 아 적어도 한 개인데 지금 내가 경우를 흰공 그럼 여기다 넌 써놔. 흰공 3개를 한 명에게 이렇게 써놔. 지금 경우를 그렇게 시작해본 거야. 이제 두 번째 경우 들어갈게요. 이제 말을 좀 줄여서 쓸게.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이번에 흰공을 몇 명에게? 2명에게 나눠줘 보자. 오케이? 이거 한 개씩이에요 그럼? 아니지. 그러니까 봐봐, 네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흰공을 2명에게 줄 건데 하나를 줬어. 그럼 나머지 하나 버릴 거야? C한테 줄 건데. 그러면은 결국 2명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둘 중 한 명에 다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흰공을 2명에게 준다는 얘기는 한 놈은 하나 받고 한 놈은 2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돼? 이 말 자체가 흰공이 1개, 2개 돼갖고 그거를 나눠주는 경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세요? 머리로 하셔도 되고 어지러우면 순열을 쓰시면 되겠죠. 순열, P를 쓰시면 돼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너무 어려운가? 아파하는 다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그냥 머리로 해야 되네.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걸 구하는 경우는 3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2명 뽑아야 되지. 공 받을 놈 2명 뽑아야 되지. 맞아? 근데 걔네들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 되죠. 하나 받을 놈이랑 2개 받을 놈으로 구분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해야 되겠지. 1, 2 받을지 2, 1 받을지. 맞아요? 요 경우의 수는 결국에 얼마? 6이 됩니다. 할 수 있어. 아니 3C 이거 왜 한지 모르겠어. 곱하기 2는 왜안 보여? 너네 옆에다 다 써. 이거 다 써. 흰공 1개 2개야. 이 지금 3C가 뭐 한 거야? 흰공 받을 놈 선정. 흰공 받을 후보를 선정을 한 거야. 근데 여기 곱하기 2는 왜 해요? 1, 2를 받을 수도 있고 2를 받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 후보들이. 그러니까 경우 2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 6이구나. 이렇게 하면 근데 니네 쓸 거 진짜 많을 텐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흰공을 깔아줬죠? 왜? 진짜 모르겠어. 일단 갔다 올게요. 갔다가 다시 오자. 아, 들어봐. 그래서 흰공 2명을 깔아줬어요. 뭐 이런 느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너가 흰공 몇 개? 2개. 너가 흰공 몇 개? 1개를 줬다 치자. 그러면 아직도 공을 못 받은 불쌍한 친구는 누구예요? C 혼자 남았지. 그럼 걔한테 뭘 해줘야 돼? 검은 공을 깔아줘야 되겠죠. 하나 깔아주면 되지 일단. 이거 의미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구만. 그러면 하나 깔아주면 3H3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남은 놈에게, 남은 한 명에게 불쌍하다 이러고 검은 공 하나 깔아주면 되죠. 그럼 종류가 3개의 횟수가 한 번이 횟수가 3번 그치? 그럼 검은 공을 너가 소모를 해주죠. 맞아요? 여기까지 끊고 여기에 검은 공 하나를 일단 깔아줬으면 소모를 해줬죠. 그럼 흰 공 이미 다 썼고 검은 공 몇 개? 3개 남았지? 그러니까 남은 게 결국이 뭐야? 종류는 사람이 3명이니까 3개인데 횟수가 3개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3H 얼마? 3이야. 계산하시면 5C 3, 5C 2 결론은 10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갑시다. 이번에 흰 공을 몇 명에게 나눠준다? 3명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그럼 흰 공 3명에게 나눠주는 건 편하죠? 하나 깔면 되지? 그럼 이제 누군가에게 더 이상 검은 공을 깔아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3H 4가 될 거고 그 경우는 몇 개예요? 6C 4니까 2가 되고 15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들을 구해다가 더 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 얼마야? 3, 6, 18에다가 60, 78이죠? 거기다가 이거까지 하면 얼마지? 93 이렇게 나오지? 그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고 끝나요. 끝났어요? 네. 자, 다시 잘 들어라. 근데 이건 어려울 것 같긴 하다. 근데 이미 이해된 친구들도 혹시 있나요? 아니 이해는 된 것 같아요. 나 이해돼서 좀 괜찮아.
이해는 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게 문제가 이해되는 것도 이제 됐으면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결국에는 저 친구 케이스를 왜 저딴 식으로 나눴어?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은 놈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지? 아무것도 못 받은 놈이 불쌍한데 깔아주는 거를 기본으로 경우를 나누면 헷갈려지거든요. 흰 공을 깔아준다면 흰 공을 2개, 검은 공을 하나, 흰 공을 하나, 검은 공을 2개, 흰 공을 안 깔고 검은 공 전부 이렇게 깔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참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흰 공 받을 친구를 먼저 정하자. 한 명이 받을 거야? 그러면 흰 공 3개를 전부 와라락 가져가겠죠? 맞아요? 흰 공을 2명이 받을 거야? 그러면 2개, 1개 나눠서 가져가겠지? 흰 공을 1명이 받을 거야? 3명이 받을 거야?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흰 공을 받았다면 안 받은 친구는 자동으로 뭐가 깔려야 돼? 검은 공이 깔려야 돼. 따라서 횟수가 알아서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렇게 각각의 경우들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는 요거 좀 잠깐 볼게. 내가 이런 문제들 풀 때 계속 원래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나요? 이거를 바구니로 둬버리고 1이라는 숫자 카드가 11개 있어 이렇게 봤었잖아. 근데 일단 그 느낌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얘가 자연수죠 지금. 무슨 수? 자연수.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내가 원래는 어떻게 많이 푸냐면 A, B, C, D, E 이렇게 있을까 치자. 만약에 5개가 있었어. 너네의 합이 만약에 11이야 이렇게 친 거야.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얘가 A, B, C, D가 0이 돼도 괜찮으면 결국에 이거 종류 몇 개야? 5개죠. 5개의 종류의 바구니에서 1이라는 숫자 카드가 11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종류가 5 횟수가 11에서 5H11 이렇게 풀었었고, 만약에 A, B, C, D가 자연수여야 되면 일단 최소 1부터 시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일단 최소 1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5개의 숫자 카드를 먼저 소모를 하고 시작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5를 빼면 몇 개가 돼요? 6개 되니까 5H6 이렇게 되고 문제를 풀었었던 거 기억은 하세요? 거기까지 기억을 해?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문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뭐 애들이 틀리든 말든 하지. 이거 다 같이 맞춰버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A, B, C까지는 오케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D, E 앞에 뭐가 붙어요? 2배가 붙었지.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항상 얘기합니다. 예민한 친구 먼저 봐주셔야 돼요. 예민한 친구 먼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라면 남은 친구가 얼마일 거고 그러면 어떻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일단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또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가 하는 말은 뭐야? 여기 있는 5개의 숫자 중에 최소 하나는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겠죠. 근데 지금 숫자가 11이나 있고요. 너가 둘 중에 하나는 2가 돼야 되면서 여기 있는 요런 친구들까지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좀 하자. A라는 친구를 자연수라는 조건을 좀 빼고 생각하고 싶어서 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원래는 이제 해설이 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종종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안 하는데 대신에 뭐라 생각하면 되냐? A 프라임이 얼마다? 0이야. 0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A 프라임이 0부터면 0, 1, 2, 3, 4, 5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0부터라는 얘기는 A는 1부터 시작이겠죠. 맞아요?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A는 자연수가 무조건 맞겠죠. 이해함? 근데 A 프라임은 그냥 한 거예요? 그건 내 맘대로 만든 거야. 그냥 자연수 조건을 봐봐. 네가 여기서 경우를 따져야지 하고 D 플러스 2가 만약에 1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봐. D 플러스 2가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얘네 둘이 합쳐서 1이 되려면 한 놈은 0이어야 되잖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어지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얘네 둘을 합쳐서 뭐가 나와야 돼? 2부터 시작이겠네? 맞아? 얘네들 합쳐서 2라면 하고 시작한 다음에 너가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이 합쳐서 3이라면 이런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싫어서 숫자를 줄일 겸 요런 행동을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수식을 내가 다 집어넣고 하는 건 좀 어지럽고 가족권을 이렇게 좀 바꿔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 2배에 D 프라임에다가 E 프라임까지 있었다고 칩시다. 전부 다 저렇게 바꾼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숫자는 얼마냐? 생각을 해봐. A는요 A 프라임 플러스 1이야. B는요 B 프라임 플러스 1이야. C도 C 프라임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얘랑 얘가 식이 정확히 같으려면 요렇게 붙여줬어야 됐죠. 맞아요? 이 친구도 원래는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어야 정확히 똑같은 식이겠지. 아니 이거 뇌를 뽑지 마세요. 잘 들어.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A야 이거. 그렇잖아. 이거 얼마라고 이거? 이거 B라고 B. 원래 이런 식이었을 텐데 저 녀석들을 없애고 한번 쑥 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1 3개를 지우려면 오른쪽에서 3을 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다시 너네 둘은 합치면 안쪽에서 2였잖아. 그걸 2를 곱했으니까 실제로 숫자 4가 더 있었던 얘기지. 그걸 또 넘기면 4도 빼요. 4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A 프라임부터 E 프라임까지 다 쓰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4가 됩니다. 너가 4야. 오케이? 얘가 4야.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나 조건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면? A 프라임 빼기 1 B 프라임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A라는 친구는 프라임보다 하나 컸던 친구니까 그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너네들이 보기에 훨씬 편해요. 너네들이 보기 훨씬 편해. 그치만 이게 뭐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지금 저는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프라임 바꾸는 게 너무 싫으면 그냥 니네 멋대로 풀어 일단. 멋대로 풀고 안 되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꾸역꾸역 프라임 안 쓰고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일단은 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너네들을 합쳐서 4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을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중에 하나라도 1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생각을 이제 이렇게 가자. 첫 번째 케이스로요. 왜 두 번째부터 써? 첫 번째 케이스로 D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이 얼마라고 쳐보자. 0이라고 한번 쳐볼까? 오케이? 얘가 0이면 결국에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이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줘야 되겠죠. 맞아요? 너가 0이면 제가 4야. 그럼 각각의 경우들을 세봅시다. 각각의 경우들을 세보자. 일단 D 프라임과 E 프라임은 0이기 때문에 따로 경우의 수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뽑힌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 세 녀석 기준으로 뭐 해주면 돼요? 그냥 경우를 일단 세주면 돼요. 한번 세볼게. 종류가 3개고 횟수가 4번 있으니까 3H4라는 경우가 일단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나 조건 보니까 여기 5개 중에 최소 몇 개는? 최소 하나는 1이 나와야 돼. 근데 앞에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1이 한 번은 떠줘야 되죠. 맞아요? 한 번은 떠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3H4를 해버리면 어떤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4, 0, 0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 맞아? 아니 뭐 2, 2, 0 뭐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경우들을 빼줘야 돼. 잘 모르겠으니까 말로 쓸게요 지금. 셋 중에 한 놈에게 몰빵된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중에 한 녀석에게 몰빵된 4, 0, 0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런 경우 세시면 안 됩니다. 다시 두 번째로 어떤 경우 세시면 안 돼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중에 어떤 경우? 두 녀석에게만 들어간 경우 빼야 되겠죠. 맞아요? 두 녀석에게 몰빵되는 그런 경우 빼자. 근데 정확히 이거 그냥 뇌로 세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하나에 몰빵되는 경우 몇 개 있어요? 400, 040, 004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요 경우 자체가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둘에 몰빵되는 경우, 둘에 몰빵되는 것 중에서도 이런 건 되죠. 만약에 3, 1, 0 이런 건 괜찮죠.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경우는 2, 2, 0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2, 2,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또 몇 개 있어요? 3개가 일단 있겠지. 일단 여기도 3개가 있겠죠? 오케이? 졸려요?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경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이게 다예요, 뺄 거? 일단은 이게 끝이지. 이 경우 외에는 딱히 없을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생각해봐. 4라는 친구를 잘 나눠서 1이라는 게 없도록 세 녀석에게 나눌 수 있어요? 세 녀석 전부 다 일단 하나씩은 갖고, 맞아? 그 다음에 안 된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얘 내가 계산 다 했거든요. 결론이 9예요. 계산 좀 생략하면서 가자.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이번엔 D' 플러스 E'이 얼마라 치자? 1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너가 1이라면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1이면 너가 2니까 넘기면 A', B', C'의 합은 2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너는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게 얼마다? 2가 돼야 돼.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제부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 좀 더 쉬워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 정합시다. 잘 생각해. 너가 합쳐서 1이라는 건 둘 중에 한 녀석은 0이고 둘 중에 한 녀석은 1이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0, 1이든가 1,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경우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그 다음 곱하기. 너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종류가 몇 개야? 3개야. 근데 횟수가 2개 있으니까 3의 H 얼마?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왜? 이해가 안 돼요? 따라오고 있는 사람. 뭔가 저기 마지막 다들 뭔가 좀 중도 이탈을 된 느낌이 있네. 여기까지 이해했고. 이건 됐다고? 네. 이제 여기부터? 가능 괜찮아 너? 응. 그러니까 일단 너가 0이었으니까 얘 1로 바꾸면 문제 없죠? 얘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니까 넘기면 2가 뜨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경우는 인정을 할게요. 그 상태에서 계산을 할 건데 잘 생각해야 돼. 얘가 1이 나왔다는 건 1, 0이든가 0, 1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가 2개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3가지 종류 중에 2번의 횟수가 있으니까 3H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아까랑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엔 D 플러스 E가 0이기 때문에 어떨 수 있었어? 애초에 저기서는 1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죠. 반드시 여기에서 1이 나와줬었어야 됐지.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너가 1이 나온 시점부터 5개 중에 최소 하나는 1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얘는 1을 만족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2, 0, 0 이래도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너는 그냥 요렇게만 계산하시면 일단 끝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갑시다. 또 못하는데. 이건 되게 짧아요. 그러면 D 플러스 E'이 2다 이렇게 한번 쓰자. 그럼 이 친구가 2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 친구가 0이 됐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너네들을 합쳐서 2가 나와야 되는데 1이라는 숫자가 한 번은 떠야 되잖아. 맞아? 그럼 너가 1이면 너도 1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1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 케이스 경우는 몇 개? 1개가 나와요. 두 번째 거 계산하시면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 너 9개, 너 12개, 너 1개 다 합치면 22개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3번까지도 해결이 될 거고요. 4번 되게 재미없던 것 같은데? 4번, 5번 이때부터 이제 난이도가 별로 안 높네?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근데 그냥 풀 수 있지 않나?
이거 내가 3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지금? 오늘 미세먼지 심한가? 요새 계속 심하지 않아요? 너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아서. 걔가가지고 떼지었는데 되게 선생님인 줄 알아요. 혹시 인사기기 때? 받았어. 아니 때? 네 이렇게 하고 놀랬어 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묘수 너는 그래서 해줘. 앞에 이유 지지라고 그럼 아예 뭐. 아 제발 나한테 죽지 마. 불편했어. 지지. 씨발꿀. 죽지 마. 자주보는 겨울이 뭐 아니야. 끝났잖아. 자주 보러? 응. 됐어. 다 됐니? 못 풀었어요? 자,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는 수행을 하시면 좋겠거든요. x제곱의 개수가 뭔지 표현해볼까? 하고 시작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x제곱 개수 찾아야지. 야, 그럼 x제곱 나오려면 6개의 횟수 중에 몇 번 나눠 가져야 돼요? 4번, 2번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6번 중에 2번 뽑았어. 그러니까 AX를 몇 번 뽑고 그거 4번 뽑고 그 다음에 뭐를? X분의 B를 몇 번 뽑아? 2번 뽑았어.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난 여기서 누구만 궁금해? 개수만 궁금해. 그럼 6C2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1, 2에다가 6, 그 다음 얼마지? 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거기 곱하기 A 몇 개? 4개. 그 다음 B 몇 개? 2개야. 정리 한번 하시면 15A 4제곱 그 다음 B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 4제곱 좀 봅시다. X 4제곱 어떻게 돼요? 5개 한 개 나오면 되죠. 그럼 이 친구가 6개 중에서 한 번만 뽑았어. 그러니까 누구를? AX를 5번을 뽑고 X분의 B를 몇 번? 한 번만 뽑았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A 5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상수 좀 볼게. 상수는 어떻게 돼요? 3개 나눠서 뽑으면 되죠? 6개 중에 3개. AX 몇 개? 3개. 그 다음에 X분의 B 몇 개? 또 3개. 이 친구 계산하시면 어떻게? 1, 2, 3에다가 6, 5, 4 하시고 A 몇 개? 3개. B 몇 개? 3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정리하시면 얘가 20하고 A가 3개, B가 3개야. 여기까지는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이 정도는 할만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뭘 시켰어요? x제곱의 개수랑 x 4제곱의 개수는 c로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나온 거지. 15a의 4제곱 그 다음 b의 제곱은 6a 5제곱 그 다음 b가 될 거고 그 친구가 c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뭐예요? 20 그 다음 a 세제곱 b 세제곱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다? d다 이렇게 써놔도 괜찮겠죠? 맞아요? 잘 들어. 사실은 여기까지 쓰고 나면 문제가 만약에 안 풀렸다 그럼 사실 그냥 수학 문제예요. 이거 확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해봐. C랑 D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문자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거든요. 식이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3개가 맞죠? 여기서 연립할 수 있는 거 2개씩 나올 거고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4개인데 3개 나오면 어차피 결론이 안 나요. 애초에 여기서 무슨 생각 들어있면 끝나냐면 이거 그냥 관계식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식이라고? 관계식이구나. 그러면 관계식일 때 많이들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친구 분수로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문자 하나로만 통일되면 싹 사라지고 끝나겠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문제인 거구나 하시고 관계식 해석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요 친구 저는요 양변을 일단 뭘로 나누지? 일단 양변 A 4제곱 나누면 여기는 A 하나 남죠? B 하나씩 나누면 여기 B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이 친구 3으로 전부 나누면 왼쪽은 5A 오른쪽은 3으로 나눠서 2B 이렇게 남겠지? 거짓말이고요. 5B 2A 이렇게 남겠죠? 그럼 요거 냅두고 정리를 한 번 더 하자. B라는 친구가 싫으니까 5분의 2A라고 바꿔도 볼게. B 대신에 나는 5분의 2A로 해석을 할게. 그럼 이제 문제가 사실상 끝났어요. C라는 친구는 여기 B 자리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숫자가 얼마야? 5분의 12에 A가 몇 개? 6개 이렇게 되겠죠. D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여기 B 자리에다가 5분의 2의 A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세제곱을 할 거니까 20 곱하기 A 세제곱 먼저 쓰고 곱하기 125분의 8 A 세제곱 이렇게 써질 거거든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 5끼리 약분하면은 분모는 25가 되고 분자는 32가 되죠. A 몇 개? 6개 이렇게 뜬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C랑 D를 전부 뭐에 대한 숫자로? A에 대한 숫자로 바꿨고요. 그럼 그냥 대입하시면 문제 끝나겠지. C분의 D라는 건 5분의 12A 6개에다가 25분의 32 그 다음 A 6개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A 6제곱끼리 날라갈 거고요. 숫자 번분수 계산할게요. 12 곱하기 25분의 32 곱하기 5 하시고 약분하면 5가 되고요. 4로 나누면 3이 되고 4로 나누면 8이 되겠죠. 그럼 최종 결론 얼마? 15분의 8 이렇게 될 거라서 정답 몇 번? 1번 되고 문제 끝나겠네요. 지금 그냥 문제 풀다가 보통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로 요 개수를 못 찾았다. 그럼 본인은요 이항 정리를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맞아 얘들아. 이건 공부를 좀 해줘야 돼. 두 번째로 내가 식은 알긴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렸다 하시면 관계식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친구 지금 분수꼴인 거랑 문자들이 몇 개 있다는 거 보시고 한 문자로 통일만 하자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되겠죠?